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빗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이라 볼 수 있는 쟁의 행위에 대해서 노동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노동자에게도 전체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지게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정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2번이나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노란봉투법이 이번엔 통과가 될 것인지 또 정부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통과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여수 국가산단이 위기를 맞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계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수 국가산단 하청업체 노동자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뉴스브리핑, 도정 소식, 이슈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28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날이 너무너무 덥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사람이 바깥에 생활하기도 거의 힘들 정도인데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폭염으로 인한 양식 어류 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식장 어류에 대한 긴급 방류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네요.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수 지역 양식 어류에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선제 대응 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양식 어류에 대한 긴급 방류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관내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긴급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수시의 이번 양식장 어류 방류 조치는 전남도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로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렇군요. 여수시의 이번 양식장 어류 방류 대상은 조피볼락과 숭어, 볼락, 넙치 등으로 티어나 중간 사이즈 크기에 해당하는 양식 어류로 여수시는 어류를 방류한 어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최대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수시는 지난 8월 7일부터 관내 양식장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돌산읍과 화정면 등 8개 어가에서 조피볼락 티어 61만 미를 신청받았고 이 중 화정면 해역에 먼저 13만 미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고온으로 어류가 폐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방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류 이후에 이 어족자원들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수시는 지난 23일 1차 방류 조치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16만 미를 추가로 방류하고 이 나머지 어류들도 고수온 피해 발생 이전까지 양식 현황 조사와 전염병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수시는 방류된 어류의 보호를 위해 관할 수협이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동안 어구를 제한하거나 포획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여수시는 이번 방류 조치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긴급 방류를 통해 투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시 의회 의원들이 스포츠파크 예산 심의를 두고 내부 갈등을 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추경 예산 의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순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진행된 추경예산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각 지역구 소속 의원 중 10여 명의 의원들이 추경예산 안건 심의 과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예. 이번 순천시의회 민주당 각 지역구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회의장 집단 퇴장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임시회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순천 스포츠파크 토지 매입비가 예결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추경예산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퇴장한 시의원은 민주당 갑 지역구 소속 오행숙, 장경순, 김미연, 이영란, 신정란, 김태훈, 서선란, 정광현, 장경원, 정홍준 의원 10명으로 순천시 의회는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진보당 무소속 시의원 13명이 과반 이상의 정족수를 충족함에 따라 찬성 의결로 해당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번에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의결에 참여한 시의원은 의회의장인 강영구 의원과 정병회, 박계수, 나한수, 이항기, 이봉남, 최미희, 김영진, 양동진, 최연아, 유승현, 이세은, 우성원 의원 등 총 13명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시의회 의장이 또 목소리를 냈네요. 네, 민주당 갑 지역구 소속 10명의 추경예산 본회의 의견을 앞둔 집단 퇴장에 대해 강영구 시의회 의장은 스포츠파크 관련 예산이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별다른 논쟁이 없어 본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최종 표결 과정에 퇴장한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비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특히 강영구 시의장은 미니어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책임을 회피한 행위는 의원으로서의 기본 의무이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라오는 과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정작 최고 의결 기구인 본회의에서 퇴장한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적 퍼포먼스라며 본회의 퇴장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순천시의회 민주당 갑지역구 의원들의 내부 갈등 양상은 순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충돌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지역의 이견을 조율하고 현명한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 지방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 앞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 의회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랜트 노조가 특정 조합원을 상대로 취업을 제한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플랜트 노동조합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부가 노조 소속 특정 조합원을 상대로 취업 제한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예? 해당 조합원은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를 들어 노조의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노조 소속의 한 조합원은 최근 지역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가 업체에 고용 불가 리스트 명단을 전달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취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해당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부당한 활동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함께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가 업체에 고용 불가 리스트 명단을 전달했기 때문에 취업이 방해받았다라고 조합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노동청과 또 검찰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요? 네, 노조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들을 승계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용 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조합원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이 고용 불가 리스트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가 작성됐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 명령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해당 노조는 언론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소장을 첨부하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놨는데 재심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첨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가 뚜렷해지고 가속화되면서 위기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부터 덮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처럼 여수산단의 위기가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기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위기의 외조화가 현실로 닥쳐 있는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에서 출하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하청업체 직원분 한 분 모셨는데요. 해고 통보를 받고 이달 31일, 그러니까 사흘 후면 해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성함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렵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성함이나 얼굴을 밝히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신 거죠? 아직 해고 통보를 받은 거를 아내 빼놓고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양가 부모님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예. 아무래도 알게 되시면 좀 신경 예, 걱정할 것 쓰실까 봐. 같기도 하고. 예. 예, 뭐 말할 것도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자, 지금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다라고 예. 들었습니다. 예. 우선 회사로부터 어려운 이야기지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해고 예. 통보를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해고 통보 받은 지는 7월 1일자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예. 예. 뭐 도급 계약 종료라는 그냥 회사 논리에 그냥 예. 서류 한 장으로 해고 통보 당하고 예, 이렇게 뭐 부당 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급 종료라는 것도 지금 이스톤 출하 업무 종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예. 제가 하는 업무는 인조 대리석 업무예요. 이스톤 출하 업무와 인조 대리석 출하 업무 다릅니까? 이스톤은 천연 대리석이고 예. 인조 대리석은 저희가 흔히 아하. 하는 그 집안에 있는 싱크대 위에 있는 상판 예. 그 부분을 쓰는 제품인데 예. 이스톤 좀 출하 종료가 자체가 스크랩되는 건 그 요소 공장만 없어지는 거고요. 예. 지금 터키하고 중국 OEM으로 출고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인조 대리석 출하 업무 관련해서는 이 업무가 종료되거나 하지는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거의 건자재라고 하는데 이스톤 인조 대리석 합쳐서 건자재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인조 대리석이 거의 90% 이상 요소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나가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기존하고 다르게 물량이 줄어들거나 힘든 상황도 아니고 지금 제 업무를 원청 직원이 와서 하겠다고 저를 도급 계약 해지한 거거든요. 원청이라고 하면 롯데케미칼 직원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조 대리석 저희가 그 소속해 있는 하청업체 회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폐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 업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 생산이나 뭐 출하 업무가 종료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톤 출하 업무 도급 종료라 해서 저를 해고하는 거는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폐업하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죠. 하고 계신 업무를 원청사 직원이 대신하기 위해서 예. 선생님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하. 그래요. 이 해고 통보도 갑작스러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이스톤이 그 스크랩 된다는 이야기는 종종 스크랩 된다는 것이 예, 그 요소 공장만 그 가동을 안 하겠다는 예. 예,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뭐 이스톤 출하하는 그 직원들은 좀 걱정하긴 했었어요. 예. 이 일이 없어지면 여기 공장 내에서 어떤 업무를 예. 할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예. 이렇게 업무가 그 종료되면 그 공장 내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고용 승계를 해서 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처럼 해고 당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용 승계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같이 해고 통보를 받은 분은 몇 분 정도가 됩니까? 총 7명 되는데 예. 근데 이 부분도 이스톤 공장 자체 생산 인원까지 하면은 인원이 한 50명 가까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생산에 있는 인원들은 예. 저희가 뭐 작년에 근로제의하금 소송을 예.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소송을 취하하면서 자회사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잠시만요. 예. 일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일단 해고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예.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었고요. 그렇죠. 어허. 제 업무가 없어지고 인조대리석이 뭐 사업 자체를 접는다고 했으면 업무가 없으니까 내가 할 일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버젓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예. 7분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분들이 모두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공장 하청 업체 예.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일테크라는 하청업체에서 같이 출하 업무를 저희는 출하 사무고 현장에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작업 인원들까지 총해서 예. 7명이 지금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생산 쪽은 그대로 있고요. 예. 인원들은.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출하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고 예. 인조 대리석 부분 예. 그리고 이스턴 출하 업무 관련된 분들도 몇 분 포함해서 예. 해고 통보를 받으셨고 예. 근데 그 이스톤 출하 업무 하는 분들도 인조 대리석에 같이 다 왕래를 하면서 예. 겸업으로 출고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인원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일해도 되겠지만 예.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저희를 해고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해오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10년 전 아직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부터 예. 하청업체 소속으로 이제 원청 사업장에서 직접 제품 생산, 포장, 출하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전에 지금 몇 년 정도 일하셨습니까? 전 16년이요. 16년 차시고 예. 16년 동안 회사도 하청업체만 총 5번을 바뀌었어요. 제가. 근데 동일 업무만 해왔고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하는 업무는 전혀 변경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만 계속 바뀌었던 거죠. 그럼 그때마다 회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사장들이 바뀌면서 사업자 뭐 종료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바뀌었던 건데 그냥 절차일 뿐이었고. 절차였고 저희 하청 노동자들은 받기 싫은 퇴직금까지 다 정산을 받아야 됐어요. 그럼 이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퇴직 처리하고 새로 입사하고 그렇죠. 이 과정을 5번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하. 예. 이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진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 지금까지 예.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청 업체와의 관계 혹은 하청 노동자로서 일을 하시는 과정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꾸준히 느껴오셨고 예. 그리고 고용 불안도 그때마다 회사 바뀔 때마다 느꼈었고요. 예. 예. 근데 그때 느꼈던 불안감이 이렇게 현실로 될지는 몰랐죠. 말 그대로 어떤 뭐 대책이나 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예. 그냥 도급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예. 너는 그냥 뭐 이제 회사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으니 뭐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이게 여수산단에 닥친 위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보는데 예.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예. 롯데케미칼이 지금 뭐 방송에서 나오듯이 항상 다 힘들다고 뭐 공장 예. 가동 중단하고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 여기는 롯데 첨단 소재거든요. 예. 롯데 첨단 소재는 작년까지도 영업이익이 잘 나와가지고 다른 데는 다 뭐 힘들다 어쩐다 이래서 성과금이 없네 어쩌네 이랬지만 예. 이쪽 원청 직원들은 작년까지도 성과금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작년도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예. 않지만 예. 아무튼 성과금 받은 건 확실합니다. 이게. 예. 예. 그런데 저희 쪽이 뭐 전혀 힘든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다른 힘든데도 지금 잘린 사람이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되니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롯데케미칼 측에서 예. 선생님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해왔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것도 우선 해고시켰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도급 계약을 해지 당하면서 저희한테 했던 조건이 근로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면 자회사로 편입시켜 주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조건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 자체도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이 아니고 제가 지금 16년 차이지만 예. LEP로 가게 되면 LEP 제 지금 임금으로 죄송합니다. 따지자면, 예. LEP라는 것은 그 롯데 자회사 예. 다른 자회사.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제가 16년 차인데 그쪽에 있는 한 5년 차, 6년 차 되는 임금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지금 경력이 10년이 까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조건이 아니고 저희 출하 사무 쪽 3명이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들 중에 2명이 저랑 같이 근로지위 확인 소송을 하고 있고 예. 1명은 근로지위 확인 소송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3명 다 동일하게 넘어간다고 동의를 해야지만 넘겨준다고 그 자회사로 편입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뭐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애들도 지금 한참 커가고 있고 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래 돈이 좀 적더라도 가야 되지 않나 예. 싶은 생각을 했는데 고민되셨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예. 그래도 이건 도저히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금 16년 차인데 예. 그 정도 대우도 못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경력도 있고 한데 이런 상황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다 저희가 1심이 지금 승소한 상태거든요. 1심까지 나왔어요, 결과가. 예, 1심 승소했고 그것도 지금 2심도 먼저 첫 번째 변론기를 했어요. 예. 7월 10일 날. 예. 그리고 9월 22일 날 속행을 해서 하긴 예. 하는데 친구도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해서 저도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지금 돈을 벌어야 되지만 예.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 가겠다고 했더니 되려 이제 소송 진행 안 하고 있는 저희 직원분도 같이 못 가게 돼버린 거죠. 나머지 한 분까지. 예. 예. 그래서 이것도 그 롯데 자회사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요. 예. 뭐 롯데 케미칼 인사팀에서 중간 개입을 해서 이런 조건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그래도 너희 좀 생각해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다. 이 정도면 원래 신입사원을 써도 되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조건까지 맞춰줄 테니 지금 받는 그대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한 거예요. 대신 연차는 5년 차 예.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죠. 그 대신 지위 확인 소송도 취하해라. 취하한 조건으로. 예. 하지만 안 가셨고 예. 그래서 세 분 다 거기 남아 계시는 거고. 예. 지위 확인 소송이 만약에 이게 예. 최종까지 승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원청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예. 1심에서도 지금 저희를 원청의 지위라고 하면 롯데 케미칼 예. 직원으로 예. 지위가 인정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예. 해고 통보를 당하셨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혹시 나머지 그 두 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같이 저랑 지금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랑 같이 해고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그분들도? 네, 똑같이 다 같이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참 이게 지금 그 회사가 사라지는 거니까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지겠습니다도 아니고 예. 단순 롯데케미칼 원청에서 예.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협상이 결렬될 때도 제가 자회사로 안 가겠습니다고도 아니고 근로지휘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저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려고 뭐 저희한테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닌 근로자 지휘 소송을 취하게끔 하려고 저희한테 조건을 제시했던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자, 여수 국가산단 내에서 지금 선생님 같은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저희 공장 첨단 소재 안에서도 따지고 네. 보면 저기 율촌 산단을 좀 이제 키운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설비를 율촌 공장 쪽으로 지금 설비를 해서 옮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인원들도 그쪽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여기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하는 것이 아닌 예. 최저 입찰제로 회사를 하나 해서 그 회사로 가려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을 못 받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서 가든지 그만두든지 하라는 지금 기류가 많이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저 이외에도 예. 계속 이렇게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해고당한 사람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협력업체는 말 그대로 뭐 다른 뭐 제시할 것도 없이 도급계약 해지하고 회사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공장 자체만 옮기고 하던 일 그대로 할 건데 너희 이 조건으로 안 올 거면 그만두라는 식이죠. 그리고 우리 원청에서 직접 그 일 할게. 예. 원창에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다른 회사에 최저 입찰 더 금액으로 낮은 가격으로. 따지고 보면 최저 시급으로도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 너희 지금 뭐 경력이든 뭐든 이런 거 필요 없다. 최저 입찰로 하면은 말 그대로 최저식으로 거의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16년 동안 일해온 거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받고 지내왔다고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창피한 말이긴 한데 이게 지금 최저시급이 1,030원인가 되죠. 예. 만 30원인가 만 예. 되는데 제가 지금 16년 차인데 최저시급 그
시급이 11,200원인가 100원인가밖에 안 돼요. 지금 선생님 시급이. 예, 16년 차이지만. 알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고용 불안을 좀 해소시켜 주겠다. 산단의 위기라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여러 자금을 또 투입하고 있다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체감은 전혀 안 돼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그 기금이 들어간 데가 지금 상공회의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상공회의소 상임위원이나 감사위원이나 뭐 회장이나 다 보시면은 다 기업에서 뭐 사장을 하고 있다거나 대기업에서 예, 대기업 사장이다 아니면 저희 지금 하청업체 사장도 거기 감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봐보세요. 그쪽에 상공회의소 일을 한다는 그 회사의 직원인 저조차도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잘리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공단의 기금을 뭐 이렇게 살포를 하고 할지는 전혀 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지원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 저도 뉴스는 봤거든요. 뭐 예. 몇십억 이렇게 뭐 예. 국가에서 지원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예. 따지고 보면은 저희 노동자들이 느끼는 거는 체감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거죠. 예. 예. 아하. 말 그대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뭐 기업들 뭐 힘드니까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거지 저희처럼 노동자들한테는 전혀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소송을 내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법은 잘 모르는데 조합에 물어보니 지금 재직 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예. 막상 해고된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다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당해고든 뭐 어떤 다른 소송이든. 근데 그게 저도 앞에 나가서 팻말 들고 시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게 제 복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는 그래도 이게 좀 널리 알려져서 이슈화 돼서 누구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막상 지금도 그만두고 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애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지금 어떤 걸 가장 바라시고 계시고 또 시위하실 때는 어떤 목소리를 좀 내십니까, 주장을? 복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지금까지 관행상으로는 이 공장 안에서 업무가 없어진다고 하면 공장 내에 있는 하청업체의 다른 자리로 가서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이 공장 안에서 일할 수 있으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고용 해지를 당하고 해고당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도 여기선 정년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이 여수 공단 안에서 월급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7월 31일 목요일 날 가면 이제 뭐 자리 정리하고 그래도 기존에 공장에서 제가 16년 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지 않겠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인사하고 오는 일만 남은 거죠. 따져보면 8월 1일자부터는 아예 공장 출입 자체도 안 될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좀 네. 알게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힘든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에서 출하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한 분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폭염과 함께 오른 밥상 물가 체감도 체크해봤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날씨가 말도 안 되게 뜨거웠습니다. 네. 앞서 뉴스브리핑으로 저희가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양식장은 대량 폐사가 우려가 돼서 방류를 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하기도 했는데 땅에 있는 농산물 또한 견디기 힘들긴 마찬가지죠. 네, 최근 폭우와 폭염의 영향이 이 밥상 물가를 계속해서 밀어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집중호우 이후에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채소와 과일, 소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밥상 물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채소 가격 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436원으로 지난달보다 50.12% 올랐습니다. 배추에서요, 상추, 시금치, 열무, 풋고추 등 적게는 30%, 많게는 시금치가 150% 넘게 급등했습니다. 150%요? 네. 그런데 이런 가격이요, 서민들이 채소를 살 때 계산되는 소매가 되면 더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요,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이런 오른 가격에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고 사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들어보시죠. 자식들이 오니까는 아구찜이랑 요리 좀 해주려고 야채값들이 더군다나 또 한참 또 더웠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예, 많이 비싸죠. 뜨거운 게. 사람들이 이게 익어보려고 하는데 비싸고 주지 않고 날이 뜨거운 게는. 다 비싸요, 다. 야채 종류 많이 비싸요. 배추도 많이 올랐죠. 한 포기 막 6,000원씩, 7,000원씩. 카드값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닐까. 식당도 너무 비싸졌죠. 고기 1인분에 막 이런 가격이랑 비싸지고 양이 적어졌다거나 뭐 그런 거. 오늘날 양을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같은 돈이면. 과일은 많이 사는데 너무 비싸죠. 수박이랑 많이 비싸졌던데요. 최근에 3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요. 만 얼마에도 사고 했었는데 원자재가 비싸버리면 판매하는 게 그런 단가를 올려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사 먹는 사람들은 비싸니까 야채값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작년 여름하고는 올해 엄청 차이가 많아요. 네, 작년 여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네. 게 좀 주부분들에게는 체감이 되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물건 하나 또 장 한번 보는 게 정말 그 손짓 하나하나가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주부잖아요. 예. 제가 장을 보는데 정말 채소 사는 게 무서워요. 채소를 구매하는 네, 손길이 네, 맞아요. 쉽지가 않아. 제가 청소년기 아이가 있어서 고기를 좀 많이 먹거든요. 예, 또 잘 먹는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 먹을 때 몸에 미안하니까 우리가 채소를 좀 사게 돼요. 네. 근데 쌈채소 사면요, 고깃값하고 쌈채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너무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고기 2개 먹을 때 채소 하나 먹는다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채소를 판매하는 채소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이 시기에 날씨 영향으로 채소가 좀 수급이 어렵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요. 하지만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서 평년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폭염에 이어서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수해로 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수급되지 못해서 일부 채소들의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채소를 판매하는 상인 얘기 들어보시죠. 전 품목이 다 올랐지. 상추, 무시, 배추 뭐 다 올랐어. 고추 한 박스에도 15만 원씩 그래. 올해는 갑자기 많이 올랐어. 물어만 보지 않자. 물어만 보고. 물건값이 하루 한 20만 원이면 된디 요새는 한 40만 원, 35만 원 그래야 돼. 그래 비싸. 그렇게 해놓고 그냥 놀아. 계속 얼음물을 찌끄려. 얼음물을 뿌려줘. 쪽파 한 단에 10,000원 들어오는데 금방 꺼놓으면 노래져서 판다 안다. 하루 해를 못 채워. 노래버려. 고추도 나누려면 밑에다가 얼음팩을 놓고 구욱에다 연거나. 네, 일단 채소값이 오르기도 했지만 판매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게 시장이 굉장히 더워요. 그늘막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 그늘막 아래 열이 있잖아요. 열이 뭐 다 침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이게 찜통 더위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들도 힘없이 픽픽 맞아요. 색이 변하고. 네. 그래서 이 상인들도 계속 얼음물 이렇게 뿌려주더라고요. 채소들이 채소에. 힘드니까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폭염에 채소가 이렇게 문제가 컸고 또 폭우 때문에도 그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여름 과일 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다고요. 네, 채소보다 과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높지 않아요. 하지만 제철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인데요. 예. 특히 우리 여름 과일의 척
속도라고 하는 수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박. 네. 얼마 전부터 수박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2만 원 초반대였던 수박 가격이 3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3만 원을 넘어요, 지금. 네. 수박 한 통에. 네,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경매가에서 2만 8천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소매가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3만 원 넘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대표적으로 수박을 생산하는 농가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날씨로 인해 수박 재배가 어려움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또 특히 가격도 가격이지만 날씨로 인해서 맛도 굉장히 문제라고 해요. 맛이 왜요? 네, 올해는 장마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필요한 복숭아나 자두 맛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과일 상인 얘기 들어보시죠. 저것이 지금 3만 넘어 3만 5천 원. 많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박이 없어, 수박이. 수박이 왜 안 나오냐면은 지금 물난리 나는 것도 있고 수박 농사 짓는 거 작년에 100동을 했다면 올해는 한 70동.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말로까지는 그지 원래 좀 힘들 거예요.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는 노짓기 지금 노지도 보면은 너무 뜨거우니까 피가 나와. 뜨거운 피가 나온다는 게 안에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요. 근데 진짜 노지도 다들 좀 있으면 하우스건 나온다. 하우스건 뜨거 도저히 안 돼. 다 빨간 익어버려. 또 문 열어놔도 안 돼. 다 익어버려. 복숭아는 이렇게 비가 너무 안 와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물을 먹어야지. 물을 너무 안 먹으면 맛없어요. 자체가 안 커. 안 크고 자기네들 안에 있는 수분을 자기네들이 먹어버려요. 적당히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 돼요. 그렇군요. 단순히 뭐 장마가 길어지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과즙이 많아야 맛있는 그런 과일들, 복숭아, 수박, 네. 자두 이런 것들은 비가 안 와도 문제군요. 네, 맞아요. 저희가 보통 비가 안 오면 과일의 당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달아질 거다 이렇게 알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비가 안 와도 복숭아가 물을 먹었다가 마르고 물을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크질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온 복숭아들이 현저하게 좀 작은 편이에요. 크기가. 네, 그래서 성장을 하지 못해서 작았다고 해요. 그리고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수급은 괜찮아요. 예. 그런데 품질상의 문제로 조금 가격이 떨어진 것들은 약간 품질 좀 떨어지는 거. 그리고 가격이 그러니까 품질이 최상급인 건 가격이 그만큼 확 오르겠죠. 굉장히 많지 오른 않으니까. 거죠.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뭐 과일 가격도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한마디로. 네, 맞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수박을 자주 먹었는데 이렇게 장 볼 때 못 가더라고요. 손이 다 안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요, 수박을 원래 그냥 쿨하게 한 통 사오시는데 네. 요즘 보니까 수박을 그 큐브 형태로 맞아요. 썰어서 작은 팩에 들어서 네네네네. 팔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사오시던데 맞아요.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그리고 제가 시장에 가면 반찬집들 있잖아요. 예. 반찬집들은 야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쵸. 그 여쭤봤더니 그러면 가격은 어땠더니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을 조금, 줄일 수밖에. 네. 그리고 요거 채소 같은 것도 조금은 품질 살짝 한 단계 떨어지는 것들 최상급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최상급 사용하면 그만 가격이 오르는데 그렇다면 손님이 사가지 않으니까 이게 가격을 유지하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내려면은 어떤 뭐 품질이든 양이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과일 가격은 무더위에 휴가철이 겹쳐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그래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추석 제수용 사과나 배도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뭐 가용 물량 공급과 할인 행사 등으로 수급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방침이지만 장을 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숨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슈책 오늘은 고공행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밥상 물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 지역에 김영록 지사가 직접 복구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 활동이 좀 이루어졌나요? 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 지역 농가를 찾아서 피해 복구 활동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예. 김 지사는 이날 도민안전실 소속 직원들과 31사단 장병 등 총 60여 명과 함께 고사 작물과 폐 기자재 등을 제거했습니다. 예. 전남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 생수와 쿨 스카프 등을 제공했고요.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현장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피해 현장이 좀 복구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전남도가 새로운 나무들을 좀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나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은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같은 나무들을 중심으로 약 3만 1천 헥타르의 조림 사업을 해왔는데요. 네. 이제는 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나무나 목재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무처럼 실제로 소득에 도움이 되는 나무들을 심고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최근에 전문가들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는 산불에 강한 아웨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그리고 꿀버루 서식에 좋은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경제성이 높은 리기테다, 테에다 소나무 등이 새로운 전략 수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 전남도는 매년 90헥타르 규모의 꿀벌이 살기 좋은 꽃나무 숲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씨앗 확보부터 묘목 기르기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서 2년에서 4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전라남도는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하면서도 나무를 가꾸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전남형 산림 경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최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톡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휴대전화 가격이 매장마다 좀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고령층의 피해가 좀 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전남도는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남 지역에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 넘게 늘었고요. 예. 이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 피해가 약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 주로 공짜나 무료로 광고한 뒤에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가 되거나 안내받은 조건과 다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우리 전라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판매 시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계약 시의 주의사항과 상담 신고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예.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남도 소비생활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도민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고령 소비자분들께서 공짜, 무료 이런 광고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관련해서 전남도가 찾아가는 시설 방문 신청을 시작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전남도는 취약계층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찾아가는 시설 방문 신청을 집중 운영합니다. 예.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전담 직원이 직접 448개 생활시설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쿠폰 지급까지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예. 현재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읍면동 복지부서를 통해서 공문, 유선전화, SNS 등을 활용해서 448개 생활시설에 방문 신청 제도를 안내를 했고요. 예. 방문 일정 협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전남도는 쿠폰 사용이 어려운 생활자의 경우엔 시설 측이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고요. 사후 점검까지 철저히 시행해서 부정 사용이 없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순천에 고체 연료 생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요. 어떤 시설입니까? 전남도는 가축 분뇨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4일
순천 광양축협 경축 순환자원센터에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착공했습니다. 예. 이 시설은 총 사업비 41억 원을 들여서 2025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유구 49 농가에서 배출되는 약 1만 7,500톤의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연간 5,700톤의 고체 연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된 고체 연료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등 전기 생산 시설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공급이 됩니다. 축산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축산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축산 환경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정 소식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7월 28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수가 33도, 순천 34도, 고흥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무더위 속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